아니 이거 생각보다 재밌으셨던 건가?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니까 더 만들어야겠죠. 이번엔 좀 더 먼 예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2016년에 이어서 15년 전이었던 2010년 최고의 유망주라고 평가받은 선수들이 그 기대에 맞는 활약을 보여줬을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앞서 준비했던 두 편에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선정된 순위를 기반으로 제작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순위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기사들에서 기대되는 유망주로 선정된 선수들을 종합해서 뽑아봤습니다. 2010년의 특급 유망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0910 시즌부터는 출전 시간을 가져가기 시작해야겠죠. 영국의 더 가디언지에서는 0910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대받던 유망주 선수들에 관한 기사를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 베스트 11에서 센터백에 선정됐던 선수 필 존스를 가장 먼저 선정해봤습니다. 현재는 2부 리그 소속이지만 15년 전만 해도 프리미어 리그의 팀이었던 블랙번 로버스, 그리고 블랙번 유스에서 성장한 필 존스는 2009년 18살의 어린 나이에 1군 데뷔전을 가지면서 잉글랜드의 새로운 유망주로 등장하게 되죠. 센터백으로 압도적인 신장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지만 필 존스는 투쟁심 넘치는 전투적인 수비와 좌우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모두 뛸 수 있는 멀티성을 보여줬고, 데뷔 시즌이었던 0910 시즌 총 12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리그 후반부에 주전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그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했죠. 실제로 필 존스는 그 다음 1012 시즌 블랙번의 붙박이 주전으로 뛰면서 리그 26경기를 소화. 주전이라면서 왜 리그 26경기밖에 안 뛰었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때부터 이미 병원 VIP. 그래도 이 어린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주전, 거기에 2011년엔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에도 선발되면서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필 존스는 15년 전만 해도 창창한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였습니다. 다만 그 기대감은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지만요. 2011년 잠재력을 인정받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할 당시에만 해도, 그리고 퍼거슨 감독의 극찬을 받을 때만 해도 필 존스는 맨유의 향후 10년 이상을 책임져줄 선수라고 생각됐지만 그놈의 부상이 문제였죠. 그리고 10년 이상 함께하긴 했죠. 맨유에서 무려 12시즌을 함께했지만 맨유 통산 출전 경기가 고작 229경기, 가장 많은 리그 경기를 소화했던 시즌이 합류 시즌이었던 11-12 시즌이었을 정도로 필 존스는 커리어 내내 너무도 많은 부상들로 고생하고 말았고, 엄청났던 기대감에 비해서는 너무도 아쉬운 커리어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유망주가 항상 많은 팀이지만 0910 시즌 네덜란드의 아약스에는 당시 21살의 그레고리 반더비엘, 22살의 얀 베르통원, 22살의 루이스 수아레즈, 20살의 토비 알더베이러트 등 주전으로 활용된 많은 유망주 선수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약스에는 이 선수들보다도 더 어린 유망주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0910 시즌 17살의 나이에 시즌 21경기에 출전해서 경험치를 야무지게 쌓았던 선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었습니다. 당시 에릭센을 1군으로 데뷔시켰던 마틴 율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미 17살부터 떡잎이 남달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죠. 그리고 에릭센은 이어진 1012 시즌 이제는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시즌 47경기 8골 16도움, 2011년 아약스 올해의 유망주와 네덜란드 리그 올해의 유망주를 수상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이후 에릭센은 아약스에서 쭉 성장해 나가다가 2013년 토트넘에 합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데스크라인의 한 축을 맡아 토트넘의 핵심으로 활약했고, 많은 팬들을 걱정하게 했던 시련을 딛고 아직까지도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선수기도 하죠. 물론 어린 시절 많은 기대를 받았던 만큼 부담도 컸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에릭센이 지금까지 이어온 커리어를 본다면 2010년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은 그 기대에 걸맞은 성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09년 0910 시즌을 앞두고 있던 당시 18살이었던 이 선수는 빅리그는 아니었지만 스위스 리그에서 시즌 47경기에 출전, 7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신성이 등장했음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유망주는 2010 월드컵을 앞두고 스위스 대표팀에도 승선하면서 월드컵 무대에 데뷔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1991년 출생의 스위스 윙어 제르단 샤키리였습니다. 뛰어난 드리블을 지닌 단신 윙어, 일명 알프스 메시라는 별명을 지니기도 한 이 샤키리는 20대가 되기 이전에 이미 바젤에서 스위스 리그를 정복했고 2011년과 2012년 스위스 올해의 선수를 2번이나 수상하면서 탈유망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죠. 다만 이후 샤키리가 그 기대만큼의 성장을 보여줬냐고 하면 2010년에 기대했던 모습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죠. 커리어만 보면 바젤 이후 바이에른 뮌헨, 인터밀란, 리버풀 등 여러 빅클럽들을 거치지만 샤키리가 핵심으로 뛰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스토크 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는 듯하죠.
물론 아쉬웠던 빅리그에서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번 24-25 시즌 친정팀인 바젤로 리턴한 샤키리는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냈는데 좀 더 빠르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겠네요. 영국의 인디펜던트에서는 2010년 잉글랜드 무대에 특급 유망주 5명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 명단은 0910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 팀인 입스위치에서 뛰고 있던 16살의 공격수가 뽑힌 바 있었죠. 바로 0910 시즌 입스위치 소속으로 29경기에 출전해 6골 2도우, 리그를 폭격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16살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잠재력을 보여줬던 코너 위컴이었습니다. 17세 이하 잉글랜드 대표팀은 2010년 U17 유로 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하게 되는데 위컴은 이 대회에서 4경기 3골을 넣으며 대회 골든 플레이어에 선정됐고 당시 U17 대표팀 감독이었던 스튜어트 피어스는 위컴이 피터 크라우치와 유사한 타겟맨이라며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죠. 190cm가 넘는 잉글랜드의 타겟 스트라이커 하면 역시 크라우치긴 했죠. 다만 2010년 잉글랜드에서 가장 기대받는 유망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위컴 역시 그 기대는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죠. 심지어 현재 무소속. 입스위치 커리어 이후 썬덜랜드에 합류하며 1부 리그 커리어도 시작하게 됐지만 위컴은 썬덜랜드 4시즌 동안 91경기 15골, 썬덜랜드에서도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 2015년 크리스탈 팰리스에 합류해서도 6년 동안 50경기 11골, 최전방 공격수지만 제대로 된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죠. 결국 그 후엔 1부 리그도 아닌 2부와 3부 생활을 거쳤지만 하부 리그에서도 리그 2자리 득점은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고 23-24 시즌 이후엔 현재 소속팀도 없는 상황이라 15년 전 특급 유망주였다고 해도 선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위컴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2007년 16살의 나이에 에버튼에서 1부 리그 데뷔에 성공하면서 에버튼 역대 최연소 데뷔 기록을 세웠던 선수. 08-09 시즌 25경기, 09-10 시즌 36경기에 출전하면서 이 선수는 20대가 되기 전부터 이미 빅리그의 주전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바로 2010년 에버튼에서 가장 기대받는 유망주 선수였던 잭 로드웰입니다. 188cm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커리어 후반부로 가서는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바꿨지만 데뷔 초기에는 공수에서 모두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선수. 로드웰은 당시에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노리던 에버튼에서 20대 이전에 이미 주전으로 뛰면서 에버튼과 잉글랜드의 미래가 될 유망주로 평가받게 되죠. 다만 문제는 지금 보니까 로드웰의 전성기가 이 에버튼 시절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나 부상 때문이었죠. 사실 에버튼에서도 부상이 없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2012년 맨시티로 이적해서도 그 부상은 더 심각해졌고 맨시티 2시즌 동안 25경기 출장에 그치면서 슬슬 불안한 유망주의 행보를 보이게 되죠. 결국 에버튼의 특급 유망주였던 로드웰은 이후 그나마 썬덜랜드에서는 어느 정도 뛰긴 했지만 블랙번, 셰필드를 거치면서 커리어 후반엔 호주 리그에 합류. 1991년 출생으로 아직 커리어를 이어갈 법도 하지만 앞서 위컴과 마찬가지로 현재 소속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패한 유망주가 더 많이 나오는 건 기분 탓인가? 그래서 이번엔 2010년 당시 기대받았던 것보다 더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선수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0910 시즌 겨우 20살의 나이에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 선정됐던 당시 독일의 초특급 유망주였던 토니 크로스입니다.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란 빅클럽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것이 17살이었던 것만으로도 이 크로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다만 당연히 유망주가 뮌헨의 주전으로 자리 잡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시즌 반 동안 레버쿠젠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그냥 평범한 유망주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크로스는 이제 막 20살이 된 햇병아리였지만 빠르게 분데스리가를 지배하기 시작. 크로스는 0910 시즌 로테이션으로 경험을 쌓는 유망주가 아닌 레버쿠젠의 붙박이 주전으로 출전하면서 시즌 35경기 9골 12도우 20살의 선수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맹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0910 시즌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도 선정됐고 만약 이 2010년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었다면 크로스는 적어도 탑3 안에 들만한 실력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죠. 탑3라고 한 건 더 엄청난 평가를 받던 유망주가 이따가 나올 거라서. 그리고 크로스는 이후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를 거치면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전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성장했으니 이 정도면 유망주 시절 기대를 오히려 훨씬 뛰어넘는 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스페인이라는 빅리그에서 0910 시즌 16살의 어린 선수가 1군 데뷔 시즌 내 35경기 6골 3도움, 그 다음 1012 시즌엔 시즌 38경기 5골 3도움을 기록하며 라리가 올해의 유망주에 선정됐다면 2010년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기엔 무리가 아니었죠. 바로 0910 시즌부터 23-24 시즌까지 무려 15시즌을 아틀레틱 빌바오에서 뛰었던 이케르 무니아인입니다. 무니아인의 데뷔는 빌바오 역대 최연소 기록. 물론 빌바오라는 팀이 특이한 이적 정책이 있는 팀이라 선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재능 있는 어린 선수라면 더 빠르게 데뷔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무니아인의 어린 시절 잠재력이 그만큼 뛰어났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무니아인은 0910 시즌 1군 데뷔 시즌부터 주전 멤버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23-24 시즌까지 빌바오 통산 560경기에 출전, 빌바오 역대 최다 출장 3위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다만 받았던 기대에 비해서 무니아인은 더 큰 클럽으로 이적이 아닌 빌바오의 레전드가 되는 것을 선택. 당연히 빅클럽으로 이적해서 실패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2010년 당시엔 더 높은 커리어를 기대했을 팬들에겐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물론 빌바오 팬들은 행복한 시간이었겠지만요. 19-20 시즌 엘링 홀란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맹폭을 보여줬을 나이가 20살. 이런 파괴적인 공격수가 등장하는 것은 항상 놀랍기 마련인데 이 놀라움은 0910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도 볼 수 있었죠. 심지어 0910 시즌 당시 고작 17살의 어린 선수였음에도 벨기에 안더레우트에서 45경기 19골, 괴물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알렸던 선수, 바로 로멜로 루카쿠였습니다. 얼마나 그 잠재력이 뛰어났는지 잘 성장한다면 새로운 디디에 드록바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받았던 선수. 인터뷰에 따르면 루카쿠 본인은 드록바와 아데바요르가 롤모델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데바요르 쪽으로 간 것 같기도. 그야말로 압도적인 피지컬, 190cm의 육중한 체구를 지녔지만 스피드에서도 장점이 있던 유망주로 루카쿠는 0910 시즌 45경기 19골, 1012 시즌 50경기 20골을 넣으면서 득점력까지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 20살도 되지 않은 유망주가 이런 파괴력을 보여주자 픽클럽이 탐내는 것은 당연한 일. 이 루카쿠를 차지했던 것은 루카쿠를 제2의 드록바로 만들고 싶었을 첼시였죠. 물론 루카쿠는 첼시에서 곧바로 주전으로 자리잡진 못했지만 12-13 시즌 웨스트브롬 임대와 13-14 시즌 에버튼 임대를 거치면서 루카쿠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상급 공격수로 발돋움, 유망주 시절 기대에 맞는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실력과는 별개로 루카쿠는 이적 시장에서 항상 사고를 치던 선수. 루카쿠의 잠재력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팀들이 그 루카쿠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고 유망주 시절 기대했던 것처럼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파괴적인 멘탈까지 보여줄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프랑스 리그앙에서 0809 시즌 35경기, 0910 시즌엔 무려 52경기를 소화했고 2시즌 연속으로 리그앙 올해의 유망주를 수상했던 선수. 심지어 2010년에 19살에 불과했던 선수라면 당시 최고의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죠. 바로 그 주인공은 20대가 되기 전에 이미 프랑스 릴의 에이스로 성장하고 있던 에덴 아자르였습니다. 릴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아자르는 앞서 설명드렸듯 리그앙 2시즌 연속으로 올해의 유망주를 수상하면서 특급 유망주의 등장을 알렸는데 아자르는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빠르게 증명하게 됩니다. 아자르는 1012 시즌에도 시즌 54경기에 출전해서 12골 14도움, 팀이 50년이 넘도록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던 리그 우승 타이틀을 따내는데 핵심 주전으로 활약했고 그 다음 11-12 시즌은 49경기에서 무려 22골 22도움, 이제는 단순한 유망주라고 보기엔 크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자르는 그 활약을 기반으로 2012년 첼시에 합류하게 되는데 사실 첼시 시절 아자르의 퍼포먼스는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실력이었죠. 아자르는 첼시에서 총 7시즌을 뛰면서 352경기 110골 88도움. 다만 아시다시피 첼시에서의 모습 이후가 문제긴 했지만 확실히 첼시 시절까지는 받았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에서까지 잘했다면 더 역대급 선수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이란 없으니까. 그래도 2010년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 중 한 명이었던 아자르는 그 기대가 정확했다는 것을 증명하긴 했습니다. 앞서 루카쿠나 아자르도 유망주 시절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긴 했지만 이 선수만큼의 기대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죠. 2009 시즌 17살의 선수가 시즌 48경기 14골 9도움, 18살이었던 2010 시즌엔 60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42골 22도움. 아니, 아마추어 리그였냐?
2010년 브라질 리그를 그야말로 개박살내면서 새로운 펠레가 나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유망주 네이마르를 마지막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실제로 2010년 당시 펠레는 인터뷰를 통해 네이마르가 리오넬 메시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같은 브라질 출신의 유망주라서 했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네이마르는 이후 브라질 산투스에서 2011 시즌 47경기 24골, 2012 시즌 47경기 43골을 기록하면서 브라질 리그를 완벽하게 정복했고 2013년 펠레가 비교했던 그 메시가 뛰고 있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죠. 그리고 네이마르는 펠레의 평가가 진짜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일명 MSN의 한 축으로 함께했던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에서 4시즌 동안 186경기 105골 76도움. 당시 바르셀로나는 전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였고 네이마르 역시 2010년 받았던 기대가 오히려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 최고의 선수로 성장해 나갔죠. 다만 이후 PSG로 이적해서 PSG 통산 173경기 118골 79도움. 스탯 자체로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 기록은 6시즌 동안 만든 기록이었고 네이마르를 지속해서 괴롭히는 부상으로 인해 네이마르는 매 시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2023년 사우디로 떠나서는 그 부상이 더 심각했으니 물론 산투스와 바르셀로나, PSG를 거치면서 기대만큼의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준 것은 맞지만 사실 네이마르라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더 높은 커리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 거라서 그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0년 당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받은 유망주들이 과연 잘 성장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